구글에 이제 입사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은 스펙을 생각을 하는데 이런 대학 스펙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공 계속 가봅시다. 남는 게 체력인데 편입니다. 어쨌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구글에 네. 입사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구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사실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편이잖아요. 네, 그렇게 안 보이지만. 아, 그렇죠. 굉장히 이제 날씬하시고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 연세 전 알고 있으니까 50대가 네. 넘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저자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네. 먼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7년부터 12년간 구글 코리아에서 일하시고 네. 2019년부터 실리콘밸리로 떠나서 구글 현재 본사에서 일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좀 일단 두 군데서 업무는 좀 어떻게 다르고 네. 좀 뭐 여러 가지 일할 때 문화도 같은 구글이라도 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네. 일단 구글 코리아에서 있을 때는 제가 커뮤니케이션, 이제 보통 말하는 홍보 총괄 임원으로 있었고요. 그러니까 구글, 한국에서 구글을 알리고 구글의 제품을 알리는 그런 일을 했고, 지금 미국에서는 인터내셔널 미디어 담당, 그리고 소셜 인플루언서 담당입니다. 제 팀이. 예, 그래서 그걸 담당하고 있고, 구글 코리아에 있었을 때는 구글 코리아는 상대적으로 구글 본사보단 작으니까 제 하는 역할이 조금 더 크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백 명 중에 1인과 미국에 제가 있는 쪽이 이제 베이 지역이라고 하는데, 베이 지역엔 또 수만 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만 명 중에 1과는 좀 달라서 물론 큰 물에서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좋지만 좀 제가 n분의 1로서는 약간 좀 작아진 작아진 느낌은 약간 살짝 있는. 그렇지만 또 용이 꼬리냐 뱀이 머리냐 맞습니다. 뭐 그런 거죠. 네네. 근데 그래도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과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조금 다르니까요. 궁금한 거 한 가지가 구글 코리아 계실 때 구글 코리아에도 이제 대표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 대표님보다도 이제 나이가 이제 저자님께서 많으신 적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다. 나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내 상사가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컴플렉스가 사실 우리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없으셨는지라 뭔가 나이를 이기는 경쟁력은 좀 어떻게 만들까요? 구글만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다 보면 자기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상사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다른 옆에 부서임에도 뭐 나이가 적은 사람이 더 먼저 승진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나이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안물안궁인가요? 궁금해하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그래서 저도 나이 적은 사람하고 일할 때 그 사람 나이를 고려 안 하고 일을 하는 것처럼 저는 그 나이 적은 사람 제 나이 생각 안 하고 일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 파트너로 일하고, 나는 내가 할 거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거 같이 하고, 그래서 나이를 그렇게 매일매일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뭐 어떨 때 잠깐, 맞아, 이 사람 나보다 적었나? 아니면 뭐 어떨 때는 저 위에 뭐 VP 부사장 있는데 아기가 작거든요. 한 초등학생. 그러면 저 사람은 분명히 나보다 나이가 적겠지?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나이를 막 생각해서 나보다 나이 적은 사람이 뭐 먼저 승진했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들고 그냥 같이 성장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나이를 정말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나이를 이기는 뭐 경쟁력은? 경쟁력은 뭐 제가 뭐 체력이 자신 있다는 아니지만 체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30, 40대는 저희가 뭐 깡으로 버틴다고 하지만 체력이 바탕이 안 되면 이렇게 오래 직장 생활을 하기가 어렵고 겨우겨우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에너지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에너지 레벨이 사실 실력하고 연결되는 게, 내가 에너지가 있을 때 여유가 있어서 새로운 생각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이제 주도적으로 갖고 가게 되고 해서 에너지를 제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계속 갖고 가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알게 된 단어가 헬리오트로픽이라고 하더라고요. 헬리오트로픽 효과라고 해.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자라는, 그게 헬리오가 빛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래요. 좋은 긍정 에너지를 뽑는 사람한테 이렇게 간다고. 그래서 저도 좋은 에너지를 뿜으려면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서, 그래서 저는 나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어떨 때는 제가 다른 젊은 친구들보다도
정말 더 활기차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체력을 강조하고 체력이 정말 실력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왜 남는 게 체력이니라고. 이번에 내신 책도 계속 없이 남는 게 체력인데 책 제목에서 사실 체력이라는 키워드 눈에 들어오는데 그럼 성공하는데 사실 이제 당연히 이제 저자님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직장이어서 저자님 정도의 위치에 오른 거는 남들이 봤을 때 충분히 성공했다 볼 수 있잖아요. 성공하는데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반 이상의 체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체력은 그냥 기본적인 밑바탕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체력이 있어야지만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도 내고 주도적으로 뭔가를 좀 하자라고도 하고 또 사람들도 저한테 막 몰려오니까 같이 일하기가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공부였어요. 그래서 공부, 취미, 제가 대학원을 이제 5개를 뭐 다 다니고 어떤 이제 마지막 박사과정은 제가 미국 가느냐고 이제 중간에 휴학을 했지만 약간 학위 콜렉터가 됐는데 사실 그것도 낮에는 일하고 밤엔 또 공부해야 되니까 체력 뒷받침 안 되면 그걸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체력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네. 나이 50세 수영 시작하셨고 또 그 전에 14년째 검도하고 계신다고. 맞습니다. 이것도 다 당연히 체력을 좋게 하기 위한 거겠죠. 또 제가 굉장히 놀랍게도 아까 저희 잠깐 티타임 때 들었는데 지금도 매일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10km를 뛰신다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습관 같아요. 운동은 습관 같고 그래서 루틴을 항상 갖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뛰는 거는 아침에 뛰면서 하루도 시작하는데 좀 난 어떻게 보면 리추얼 같은 시작을 하려고 하고 아침에 1시간 뛰고 또 영어를 전 아직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들으면서 1시간을 뛰고 검도는 제가 40살 때 시작했습니다. 이 골다공증이 온다는 그 시기에 남들은 사실 대학교 때 보통 시작을 해요. 동아리로 그렇죠. 검도를 시작해서 제가 검도에 딱 갔는데 다 이미 다 시작을 했고 그렇죠. 저분은 이 나이에 오셔갖고 얼마나 있다 가실까 약간 그 분위기도 그랬는데 여기 있을 때 10년 동안 정말 아침에 가장 먼저 도장 도착해서 마루 닦고 시작하고 또 초단 되고 또 2단, 3단 되고 4단 때는 제가 3번이나 떨어졌거든요. 지금 몇 단이세요? 지금 4단입니다. 4단. 총 몇 단까지죠? 정식으로 따는 건 8단까지 있어요. 그래서 8단 선생님이 가장 높은 4단이면 그래도 일반인 중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인 거죠? 조금 높은 편이고 이제 4단부터 이제 사범님이라고 부르게 해요. 근데 4단부터 사범이 될 수 있는 위치? 네. 그런데 저는 아직 정말 실력이 거기에 못 미쳐서 그런 거 하나 드리면 이제 저를 죽일 수도 있는. 네. 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정광석화예요. 그만큼 빠르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빨리 져갖고 제가 경기에 나가면 정말 30초 만에 져요. 그냥 뚝뚝 머리 맞고. 그래서 제가 자칭 타칭 검도장에서는 정광석화의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시합은 잘 못하는 4단이다. 시합, 배우는 4단입니다. 근데 저는 14년 동안 검도하셨다는 얘기에서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41살, 40대 저도 초반인데 드는 생각 중 하나가 사람이 살면서 어떤 스포츠든 뭐 예술이든 문화든 자기 취향이 라고 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 정도는 예를 들면 누가 너 뭐 운동 뭐 좋아하냐 했을 때 아니 그냥 뭐 축구 조금 하고 뭐 야구 뭐 이런 거 말고 딱 자기만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어디 가서든 맞아요. 그게 있으면 정말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저는 제가 이제 권할 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거는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바쁘니까 좀 쿨한 운동을 해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검도해요. 아까 놀라셨잖아요. 근데 저도 누구 만나서 저 검도해요, 4단이에요 그러면 그분 6개월 뒤에 만나도 요새도 검도하세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맞아, 나 계속 검도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마라톤이 활성화 안 됐을 때 마라톤을 시작했고 한국에 스노보드가 많이 활성 안 됐을 때 스노보드 했고 인라인 스케이트가 활성 안 됐을 때 인라인 스케이트 했고 그래서 약간 좀 남들이 이렇게 뭐 해요 할 때 이렇게 그런 운동을 하면 좀 오래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언니가 배드민턴 한 10년째 하는데 저희 언니가 배드민턴 대회에 나가면 전국에서 뭐 만등 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배드민턴 인구가 뭐 100만 명은 될 것 같은데 제가 검도 잘 못하지만 뭐 200등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좀 소수 인구가 하고 있다.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안 하는 거니까. 안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거 하게 되면 조금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검도. 네, 그런 측면에서 검도. 네, 여러분 저는 테니스 시작했으니까 네. 나중에 알려주실 분들 저한테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아까 전에 근데 대학원을 5번이나 가셨다고.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학위를 모으는 게 뭔가 취미생활, 왜냐면 네. 5개 정도면 우리 흔히 다시 대한민국에서는 뭐 네. 학벌 세탁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인맥이라든가 네. 뭐 더 나아진 학업에 대한 정신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5개 정도면 정말 이분은 공부를 좋아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구글에 들어가려면 네. 이미 사실 저자님은 거기 해당 안 되겠지만 네. 솔직히 좀 대학이 좋은데 나와야지 네. 어드밴티지 뭐 이점이 이런 게 있는지도 네, 궁금합니다. 네, 네. 일단은 제가 학위 콜렉터인데 뭐 스펙을 쌓으려고 한 건 아니고. 그렇죠. 5개 정도는 그게 아니죠. 네, 근데 제가 진짜 필요해서 했어요. 네. 제가 MBA를 했을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회사에 딱 다니니까, 그리고 제가 회사 모토로라 다닐 때 전략 마케팅 쪽으로 제가 또 자원해서 갔는데 온라인 마케팅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쇼핑몰 아니면 뭐 이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이런 거를 공부를 안 했으니까. 구글 전 이전 직장 생활할 때 모토로 할 때는 인터넷이 막 베이스가 됐던 시절이 아니었던 거죠. 예. 그래서 뭐 MBA 할 때는 제가 뭐 인터넷이라는 마케팅도 없었고, 그러니까 필요해 있어서 제가 뭐 마케팅, 인터넷 이 비즈니스도 배우게 됐고, 뭐 언론 홍보 대학원도 가게 됐고, 그리고 또 뭐 정책도 알아야 되니까 구글 했을 때 정책 대학원도 가고, 또 나중에 제가 또 유튜브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 디지털 문화 이런 것도 알고 싶어서 이제 거기 박사과정을 시작을 했었고, 마치지 못했습니다, 박사과정은.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런 공부를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가 직장인이 되면 항상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금야금 내가 갖고 있는 걸 빼쓰기만 한, 왜 꽃감에서 하나 둘 그쵸. 빼쓰기만 하는. 맞아. 그러면 이제 고갈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번아웃이 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채우는 과정이 필요했고, 저는 그 채우는 거를 이제 공부로 채웠다. 그래서 제가 뭐 그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직장인들의 91%가 번아웃 아니면 무력감이라고 하는 보어아웃에 빠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걸 벗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했고, 구글에 이제 입사를 할 때 사람들이 뭐 많은 스펙을 생각을 하는데, 이런 대학 스펙은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열정이 있는데 그 열정과 구글 안에 어떤 포지션을 어플라이 할 때 그 연결이 어떻게 되는가. 구글에 음악 담당, 파트너십 담당하신 분이 본인이 음반 내신 분이 계셨어요. 연결이 되잖아요. 나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구글 유튜브에서 음악 파트너를 담당한다. 그러면 연결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내 스토리와 내 열정과 이 포지션과 연결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구글에서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학벌도 안 봐서, 저는 본사에서 고졸도 많이 봤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고졸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고등학교 때 자기가 이걸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확실히 잡았고, 그래서 구글에 또 들어오셨고, 물론 뭐 나중에 하다 보니까 난 대학을 가봐야겠어. 그래서 또 대학을 가신 분도 계시고요. 네. 학벌은 없어도 어쨌든 본인이 가진 그 역량과 회사의 직무랑은 연결고리는 자연스레 맺어질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겠죠. 네. 자, 근데 아까 전에 인터넷도 잘 안 되는 시절부터 모토로라 뭐 그때부터 뭐 직장생활 시작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또 구글이라고 하면 변화의 첨단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야. 제일 앞선에 있는. 근데 거기서 현업으로 일하는 게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스피드가 느껴집니다. 스피드가 느껴지고, 저는 구글에 딱 가서 사람들이 이메일을 무슨 우리 뭐라 하지, 메시지라는 메시지 카톡 그런 것처럼 사용을. 그러니까 제가 메일을 보내면 저는 이제 좀 한 반나절 기다렸다가 답이 오면은 좀 해야지라고 하는데 확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이 무슨 완전히 갔다 오고 그만큼 이메일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내 일이 계속 한다는 거거든요. 와, 여기는 스피드가 정말 남다르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거, 그리고 읽어야 될 게 너무 많고,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미국 가서는 모두 읽어야 될 게 영어로 있다 보니까, 사실 아직까지도 뭐 한국어로 된 문서 읽는 것보다 영어로 읽을 때 조금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그거 따라가는 것도 뭐 쉽지는 않고 매일매일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이 스피드 있는 산업계에서 일을 하려면 진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갈 때 걱정했어요. 제가 미국을 가게 된 이제 계기가 어떤 거였냐면 2019년도에 네. 전체 커뮤니케이션 담당하는 이제 수백 명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인 회의가 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총괄 부사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제안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제안을 제가 했는데, 미국에, 물론 이제 미국에 많은 커뮤니케이션 담당자가 있지만 전 세계에 있는 팀하고 연결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미국 안에, 다양한 매체, 외국 매체들이 있거든요. 네. 뭐, 영국의 BBC나 아니면 뭐, 독일의 뭐, 더 슈피겔 아니면 뭐, 프랑스의 르몽드 아니면 우리나라 특파원들도 많이 나가 있고. 근데 그런 인터내셔널 미디어를 담당한 사람이 미국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도 관리하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팀을 연결해준 사람이 필요하다 해서 제안을 했는데 정말 너무나 기적스럽게 그 포지션이 3주 뒤에 열린 거예요. 원래 없던 자리였는데. 없던 자리가 생겼고. 야, 정말 열린 회사라는 걸 알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는 제 제안이 채택된 게 너무 기뻤어요. 제가 간다는 생각을 못했고. 근데 약간 그게 열렸는데 직급은 약간 낮게 나와서 그래서 저는 내가 하기엔 좀 낮은 자리인가 했는데 그래도 한번 물어나 볼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제가 이제 구글에서 로이스라고 불리는데 로이스 너가 관심 있었어? 그러면은 롤을 키우면 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채용이 됐어요. 제가 한 달 만에 채용되고 바로 이제 미국 가는 게 정해지고. 근데 그때 정말 확 드는 생각이 와 내가 미국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시윤이 됐는데 이 나이에 내가 그 빠른 스피드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도 영어로 모든 일을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 팀은 정말 미국에서도 말게나 잘하고 글게나 잘하는 애들이 모인 곳이거든요.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이.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영어를 나중에 배운 사람으로서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구글 코리아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임원으로 팀도 있었고 이렇게 누가 얘기하면 알아듣주기도 하고 명함 내미면 네 구글 코리아 예, 전무님. 네, 저희 뭐 지금은 전무라고 안 쓰지만 하여튼 임원이고 물론 이제 미국에서 디렉터로 가지만 처음 바닥부터 시작해야 되고 팀원도 없고 일단 또 하나는 내가 30년 여태까지 잘했는데 5점을 남기면서 내가 끝나는 게 아닌가 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외 근무는 그게 처음이시죠? 네, 근무는 처음이죠. 예, 그래서 그냥 그래도 해보자라고 해서 해봤고 지금 3년 됐는데 뭐 아직까지는 좋아. 재미있게. 아니 근데 그러면 있어요. 가족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네, 저희 가족이 미국으로 갑자기 간다고 했을 때 네. 뭐 흔쾌히 응원하기에는 되게 맞아요. 네. 근데 뭐 약간 운이 좋게 제가 이제 구글에서 10년 차 되면서 약간 좀 다른 일을 하고 싶다 해서 구글 안에서 약간 다른 롤을 찾아서 뭐 아시아 태평양 지역도 좀 찾아보고 해서 가족끼리는 약간 이미 얘기는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다른 지역의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저희 남편도 그래 한번 찾아보자. 근데 이렇게 갑자기 덜컥 미국을 갈지는 몰랐죠. 그래서 내 남편도 이제 직장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만 일단 갔고 많이 서포트를 해주고 있고 특히 이제 좀 아쉬워했던 거는 저희 엄마가 이제 90이 가까우시다 보니까 이제 막내딸을 그렇죠. 멀리 보내는 게 좀 아쉬웠고 그렇죠. 또 친구들은 야 지금 49.3세가 뭐 우리나라 평균 은퇴 나이라는데 너는 지금 신이 넘어서 또 시작이냐? 그러니까 뭐 무슨 부경할 누리겠다고. 네, 뭐 지금까지 있으면 다 됐지. 그치. 이러다가 좀 곱게 은퇴해. 근데 또 그 나이에 그렇게 또 은퇴하기는 싫고 그래서 한 번은 새로운 거 해보자. 라는 생각 때문에 갔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50대의 나이에 변화의 최전선에서 지금 구글,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 이 편한 것도 아니고 구글 이제 본사에서 좀 그래도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어려우시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더 힘들 텐데. 힘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인생이 뭐 이게 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일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한국에 있으면 물론 재밌게는 일하겠지만 조금 더 저한테 도전적인 걸 좀 갖고 싶었어요. 변화를 주고 싶었고 그래서 미국을 가게 됐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영어를 한 40살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어스하게 나 정말 영어 잘하고 싶다. 그 계기가 이제 지금 화상 회의가 되게 보편화됐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화상회의를 하려면 이제 이렇게 앞에 모니터가 있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한 50명 아시아 지역 전체 직원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발표를 맡았으니까 준비를 한 다음에 이걸 발표를 하고 이제 음소거 버튼을 이렇게 풀고 해야 되는데 너무 긴장을 해갖고 음소거 버튼을 안 풀고 근데 또 발표할 때 이걸 봐야 되는데 이름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때까지 영어를 잘 못했으니까. 그래서 막 발표를 하고 That's all. So do you have any question? 하고 딱 앞을 봤는데 아니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제가 7분 내내 그냥 혼자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하고 그 친구들은 계속 저한테 로이스 너 말 안 들려 했는데 포기한 거지 나중에. 네, 포기하고 다른 얘기로 넘어가고 있고 그때 저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고 진짜 그 사람들 머릿속까지 다 지우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큰 자극이 돼갖고 그때부터 와 영어를 잘하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루에 정말 2시간 이상씩 영어를 했고 어쨌든 그전에 영어를 잘 못하셨던 분이었다라는 거죠. 영어를 조금은 했다. 조금은 했는데 그게 회사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얘기할 정도는 아니었고 정말 미국 갈 정도는 절대 아니었고. 그럼 그 이후 어떻게 영어 공부하셨는데요? 저는 영어를 일단 많이 접했어요. 예, 많이 접해서 많이 영어 콘텐츠를 읽고 듣고 했고 특히 미국에서는 제가 오디오북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뛴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1시간 뛰고 오후에는 1시간 걷는데 그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디오북을 작년에는 66권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 보니까 한 70권을 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제가 이제 회의를 하게 되면 동료들이 제가 모르는 단어 쓰거든요. 그러면은 회의할 때 이제 반쪽은 회의 노트를 하고 반쪽은 제가 새로 들었던 단어를 막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면 달달달달 외우고 누가 어떤 이벤트 프레스 이벤트를 하고 행사 서머리를 보내면 와, 이 표현 몰랐던 건데 내 동료는 이거 쓴단 말이야? 그러면 저도 막 외운 다음에 그다음에 또 쓰고 그래서 제가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정리한 영어 표현 정리한 것만 보니까 1,400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살아남으려면. 예, 끈기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결국 끈기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끈기? 사실 일주일 열심히 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네. 한 달 열심히 하는 사람도 적을 거고. 맞아요. 근데 계속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할까요? 아까 검도도 꾸준하게. 그다음에 아침 조깅도 지금 10km씩 매년 차고 계신 거. 저는 정말 이렇게 30을 넣으면 30이 겨우 나오는 사람이에요. 진짜 그러면 땡큐. 물론 어떤 옆에 있는 사람도 뭐 10을 넣었는데 막 50도 나오고. 그럼 부럽죠. 부럽죠. 근데 진짜 부럽죠. 그냥 저는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나는 30을 넣으면 30이 나오니까 뭐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이제 꾸준히 했고, 근데 아까 다시 제 말로 돌아가면 체력인 것 같아요. 꾸준하게 가려면 그냥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고, 근데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제가 약간 연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영어도 마찬가지고, 안 느는 것 같은데, 1년 전과 비교하면 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너무 비교하지 말고, 6개월, 이렇게 1년, 이렇게 비교하면, 나아지고 있고 그걸 저는 많이 주변한테 물어보고 평가를 받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저는 나 영어 오늘 어땠어? 정말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는 창피한 거는 없어요 지금. 저희 동료들한테 인턴 사원한테도 지금 내가 그 영어를 아직도 배우고 있으니까 내 영어 틀리면 얘기해줘. 그러면은 얘기 고쳐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물어봐요. 6개월 뒤에 야, 내 영어 오늘 잘 안 갔니? 막 이렇게. 그럼 또 막 얘기해주고. 그래서, 오늘 이거 잘 됐는데, 이거는 발음이 좀, 한번 해봐. 뭐 이러기도 하고. 그게 자꾸 동기부여가 돼요. 예. 그래서 동기부여 그런 거를 만들어 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끈기에. 누가 자꾸 툭툭 해주는 거. 예. 자, 그럼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꾸준함이라는 게 특별한 재능을 이길 수 있는 게 되는 거겠죠? 아니, 또 특별한 재능. 사실 구글에는 저는 특별한 역량과 재능을 가진 분들이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이기려면 꾸준하면 당연한 거였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구글에는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왔지?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은 내 실력 진짜 아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동료들한테도 해요. 나는 진짜 사람들이 내가 원래 가진 거 없는 거 알게 될까 봐 두렵다. 그러면 그 친구도 그래요. 제가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친구도 야 너도 그러냐? 야 나도 들통날까 봐 두려워. 그런 사람이 수룩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하더라고요. 임포스터 신드롬. 예, 임포스터가 약간 가면 이런 거는요. 가면 쓰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연기를 하고 있는 거다. 언젠가는 내 실력, 예, 언젠가는 내 실력이 들통날 거다. 그런 임포스터 신드롬이 누구나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정말 뛰어난 사람도 갖고 있고, 저처럼 제가 생각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갖고 있고. 근데 재능 있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저한테. 그게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어머, 저 친구도? 그러면 또 물어봐요. 그거 어떻게 극복했어? 그러면 그 친구는 자기가 못하는 거는 못한다고 얘기를 하라고. 그리고 잘하는 거에 집중하라고. 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잘하는 거는 끈기 있고 저는 또 에너지가 많이 넘쳐서 네. 사람들 조직을 되게 잘해요. 네. 그런 거 잘하고 그다음에 약간 체력이 있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막 내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막 이거 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로이스 하면 이런 특징이 생겼어요. 브랜딩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또 못하는 거는 영어 못해요. 그러면 나 영어 못해. 그러니까 가르쳐줘. 그렇게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거를 그냥 아예 얘기를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못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딴 사람 잘할 때 칭찬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칭찬해줄 때 자기도 올라간다고. 그래서 구글에 보면 피어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동료한테 주는 보너스. 뭐냐면 제가 예를 들면 김 작가님이 오늘 물을 주셨네. 이런 그냥 한 줄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칭찬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프레스 브리핑을 하고 왔는데 한 친구가 준비를 되게 잘했어요. 미리 일찍 와서 세팅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잘했어라고 2줄 쓰면 회사에서 그냥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회사 돈으로. 돈을. 그러니까 저는 그냥 2줄 쓴 건데 이 친구는 돈도 받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좋죠. 누가 쓴지 알아요? 알죠. 네, 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 같이 할 때 더 수월하죠. 이 친구는 나랑 일할 때. 근데 그 2줄 쓸 때 이걸 쓸 때 그 친구 매니저한테도 가고 제 매니저한테도 이 피어 보너스 쓸 때 가거든요. 그러면 매니저들도 윗사람들도 어머 로이스가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그게 한 번 더 각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남 칭찬하는 거는 결국 자기 칭찬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저는 임포스터 신드롬을 극복하는 방법은 첫째, 잘하는 거에 집중하고 못하는 거는 그냥 들통내도 괜찮다. 두 번째는 남을 많이 칭찬해라. 그 칭찬이 자기한테 돌아온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저자님이 영어를 못한다라는 게 진짜 못한다라는 건 아닌 거고 거기 원어민 분에 의해서 못하는 거지 그거를 정말 그렇게 착각하실까 봐 열심히 하려고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한국에 오려고 바지 하나 사려고 아울렛 매장을 갔었어요. 지난 주말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혹시 바지에 바지단 이렇게 고무줄 달린 걸 조거 팬츠라고 하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매장 들어가서 I'm looking for 조거 팬츠 그랬더니 What? 그러면서 제가 조거가 잘못돼 조거 팬츠 때 what? 그래서 조거 팬츠 때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 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J-O-G-G-E-R 그랬더니 joggers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joggers. 저 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그 매장 나와서 5매장 돌면서 Do you have joggers? Do you have joggers?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사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연습해요. 네. 연습하면 제가 나중에는 실수 안 하겠죠. 그렇게 한답니다. 끝이 없어요. 끝이 없지만 또 이런 생각 들어요. 영어 단어가 매일매일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진짜 끝이 없네라고 하다가 뭐 영어 단어도 무한한 건 아니겠다. 그러면 오늘 하나 더 외웠으면 -1. 그냥 그런 생각으로 조금 더 앞에 갔다 이런 생각 들어요. 이 영상 보신 시청자분도 느끼시겠지만 저자님이 굉장히 뜨겁고 열정이 있는 게 느껴지는데 책에서 보면 나를 오래 태울 수 있는 열정의 땔감을 찾으라는 말이 좀 인상 깊었는데 저자님의 땔감은 뭐고 열정을 오래 태우기 위해서 저자님은 지금 뭐라고 계신지 열정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해요. 열정이라는 거는 약간 첫사랑 같잖아요. 첫사랑, 아니 뭐 사랑, 뭐 오래 안 가죠. 첫사랑 기억도 안 나는데. 아니면 사랑, 뭐 오래 안 가죠. 기억나세요? 네. 지금 분은 아닌 걸로.
근데 이게 열정 참 말은 좋은데 그게 정말 오래 안 가는 게 안 가는 게 이제 문제인데 직장도 처음 출근했을 때 기억나잖아요. 막 가슴 설레고. 그렇죠. 나도 계속 가고 싶지만 그게 계속 안 되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첫 열정을 어떻게 꾸준히 갖고 갈 것인가가 되게 이제 직장인한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사이드 프로젝트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일은 물론 열심히 잘하면서. 그럼 기본인 거죠. 잘하면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구글 코리아에 있을 때 구글이 한국에 있을 때 구글이 뭔가 좀 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스타트업을 도와주면 되겠다. 그때 당시 이제 스타트업은 이제 글로벌로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글은 글로벌 기업이니까 글로벌로 나가는 거를 좀 같이 프로젝트를 해보자. 그거는 사실 제가 원래 하고 있는 커뮤니케이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지만 해보자. 그래서 그때 또 옆에 있는 동료랑도 마음이 맞아갖고 글로벌 K 스타트업이라는 거를 좀 해서 그것도 한 3,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해외로 모시고 가서 거기에 또 네트워킹도 하고 다른 스타트업도 만나게 해주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돌렸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뉴스 생태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언론사들이 어떻게 하면 디지털 혁신, 디지털 전환으로 갈 것인지 그래서 그런 거를 관심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글 뉴스랩 펠로우십 아니면 디지털 이제 저널리즘을 공부하게 하는 저널리즘 스쿨도 만들어서 7년을 운영을 했고요. 이런 건 누가 하라 그래서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자고 해서 제안했고 회사에서는 와, 그거 너무 좋다. 그래서 돈을 대주고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진행하는 게 제 열정을 이제 갖고 있는 거고 저는 그게 오래가는 땔감 같아요. 쉽게 타오르는 땔감도 있지만 오래가는 땔감. 전 캠핑을 되게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불쏘시개 할 때는 빨리 타는 걸 넣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래 가려면 이제 이 두꺼운 통나무 같은 걸 넣어야지만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꺼운 통나무 같은 거는 내 가슴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열정을 한번 찾아보라. 네, 그 두꺼운 통나무 같은 거는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거여야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 내가 원래 하고 있는 업무는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회사에서 사실 어느 정도 시킨 부분도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또 회사에서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것도 이런 생각, 제가 극단적인 긍정주의자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회사에서 어떤 걸 시키는데 제가 그걸 하고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 경험 제 거잖아요. 근데 돈도 주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돈 받고 제 경험을 쌓는 거고 제가 그게 내 이력에 남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 본업의 일도 굉장히 재밌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